부모님이 매니저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처음엔 농담처럼 흘러갔던 이유는 간단하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건 늘 가수 한 사람이고, 관객은 그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된 서사를 본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려원의 무대 뒤를 한 번만 따라가 보면 그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진단처럼 바뀐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터진 환호의 근원은 무대가 아니라 어두운 통로였다. 거기엔 늘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차 열쇠를 쥔 채 공연장 구조를 머릿속에 새기며 동선을 계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물수건과 따뜻한 물, 그리고 딸의 호흡을 대신 붙잡아주는 눈빛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있었기에 기려원은 무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심사위원의 마지막 하트가 흔들린 찰나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관객은 화면 속 손가락이 멈칫하는 걸 보며 숨을 삼켰고, 스튜디오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적을 삼켰다. 누군가는 그 정적이 실력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상상했고, 또 누군가는 기획이 밀어붙이던 스토리의 힘이라고 억측했다. 하지만 진짜는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오래된 시간에서 왔다. 마지막 하트가 흔들린 건 기려원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흔들림이 필요한 건 심사위원 쪽이었다. 너무 담백하고 너무 진짜여서 평가의 언어로 포장하기가 어려웠던 순간. 그때 버튼을 누른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다. 기려원의 무대는 첫 소절부터 과시하지 않았다. 그게 시작부터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이유였다. 보통 경연 무대에서 참가자들은 첫 음절에 힘을 몰아넣는다. 여기가 내 실력의 문이다. 나는 선언처럼. 그러나 기려원은 선언 대신 고백을 택했다. 숨을 길게 들이켜지 않았다. 과하게 삼키지도 않았다. 아주 얇고 정돈된 호흡을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첫 음을 얹었다. 이건 단순히 안정적 발성이 아니라 심리의 선택이다. 나를 증명하겠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먼저 듣겠다라는 태도. 그 태도가 관객의 감정선을 잠그는 자물쇠가 된다. 여기서부터 김영빈의 눈이 바뀌었다. 무대를 오래 본 사람의 표정에는 기준이 있다. 놀라움에도 종류가 있다. 그냥 잘한다는 감탄은 눈썹이 먼저 올라가고, 오래 본 사람의 소름은 어깨가 먼저 떨린다. 김영빈이 소름 돋았다고 말한 건 바로 그 어깨의 떨림이었다. 기려원은 호흡을 던지지 않았다. 배를 크게 쓰는 흉내만 내지 않았다. 문장마다 숨의 길이를 다르게 설계했다. 긴 문장에서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고 의미가 꺾이는 지점에서 아주 작은 쉼표를 하나 넣었다. 그 쉼표는 소리로는 들리지 않는데 감정으로는 정확히 들린다. 그게 고수의 호흡이다. 숨이 들리지 않는데 숨이 느껴지는 사람. 관객은 그 숨을 따라 마음을 움직인다. 마이크 거리 조절은 더 잔혹할 정도로 정확했다. 보통 참가자들은 고음에서 마이크를 멀리 뺀다. 혹은 긴장하면 오히려 더 붙여버린다. 둘 다 흔한 실수다. 기려원은 다르게 했다. 고음이 올라가기 직전, 그러니까 소리가 터지기 전에 아주 미세하게 마이크를 한 뼘도 안 되는 정도로 옆으로 틀었다. 멀리 빼는 게 아니라 각도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소리의 직진을 피하고 울림이 마이크에 과하게 박히지 않도록 흘려보낸다. 이건 경험이 아니라 감각이다. 무대 위에서 몸이 소리를 듣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조절이다. 그래서 고음이 뻗었는데도 날카롭지 않았다. 커졌는데도 과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듯한 고음. 김영빈이 소름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힘으로 찢는 소리가 아니라 숨과 울림으로 여는 소리였으니까. 리듬의 밀고 당김도 단순한 박자 장난이 아니었다. 기려원은 앞에서 달리지 않았다. 뒤로 처지지도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박자를 지키면서 박자를 숨겼다. 관객이 리듬을 의식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순간 리듬은 규칙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처럼 느껴진다. 특히 후렴으로 올라가기 전, 그녀는 한 번에 확 끌어올리지 않고 아주 얇은 단계로 감정을 계단처럼 밟았다. 1단은 담담, 2단은 울컥, 3단은 결심, 그리고 4단에서야 비로소 터뜨린다. 이 계단의 설계가 있는 무대는 심사위원을 흔든다. 왜냐하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터뜨리기만 하는 무대는 점수를 주기 쉽다. 고음, 기교, 성량, 박수 포인트. 하지만 계단을 밟아 사람을 울리는 무대는 숫자로 재단하기가 어렵다. 마지막 하트가 흔들린 이유는 여기 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멈춘 건 그 무대가 너무 사람 같아서였다. 발음도 치밀했다. 트로트에서 발음은 칼이다. 잘못 쓰면 차갑게 베고 잘 쓰면 따뜻하게 잘라낸다. 기려원은 자음의 끝을 세게 치지 않았다. 대신 모음의 온도를 길게 끌었다. 그 결과 단어가 또렷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들었다. 관객은 내용을 듣는다기보다 감정을 마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일부러 딕션을 한 번 더 가다듬는다. 바로 울컥이 올라오는 지점에서. 많은 가수들이 그 지점에서 감정에 휩쓸려 말이 뭉개진다. 하지만 기려원은 그 울컥을 정리했다. 마치 울기 직전 입술을 한 번 더 다물어 삼키는 사람처럼. 그게 진정성의 모양이다. 감정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서는 방식. 심사위원의 마지막 하트가 흔들린 찰나는 실은 기려원이 만든 침묵의 한 칸 때문이었다. 노래는 소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리와 소리 사이의 공백이 진짜 이야기를 만든다. 그녀는 클라이맥스 직전에 그 공백을 아주 얇게 남겼다. 길지 않다. 눈 깜빡할 정도다. 그런데 그 짧음이 관객의 심장을 크게 만든다. 숨을 쉬려다가 못 쉬는 그 찰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직면한다. 그 공백을 넣는 건 용기다. 무대에서 침묵은 공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려원은 그 공포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포를 재료로 삼아 관객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마지막 버튼이 눌렸다. 심사위원은 결국 이해했다. 이 무대는 실력을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삶을 들려주는 고백이었다. 김영빈의 평이 더 특별했던 건 그가 단순히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호흡 배치와 리듬의 당김, 마이크 거리 조절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말은 곧 기려원의 무대가 감동만이 아니라 기술적 완성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다. 감동은 우연으로도 생긴다. 그러나 감동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건 기술이다. 기려원은 그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다. 감동이 먼저 오고 그 뒤에 기술이 보였다. 고수의 무대는 늘 그렇다. 관객이 울고 나서야 이 부분에서 숨을 바꿨구나를 깨닫는다. 그게 진짜 완벽이다. 그리고 그 완벽의 밑바닥에는 무대 밖의 시간이 누워 있었다. 병원 실습이 끝난 뒤에도 연습실로 향하던 걸음. 지친 목에서 시작된 얇은 발성. 계단참에서 스피커로 박자를 맞추던 반복.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삶. 그러나 그 비효율이 사람을 만든다. 기려원이 무대 위에서 과하게 뜨겁지 않게 담백하게 오래 남는 무대를 만드는 이유는 그녀가 현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배운 건 생명의 무게다. 작은 체온 변화가 의미하는 공포와 희망.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무대에서 함부로 과장하지 못한다. 대신 정확하게,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밀고 간다. 진정성이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책임감이다.